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갖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 끝나고 바로 코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코인데스크의 박근모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안 나오시면서 특종 기사도 쓰시고. 네. 네. 오늘 그 얘기 들으려고 모셨어요. 제가 기사를 얼핏 읽었는데 네. 이해를 못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 기사를 잘 못 써서가 아니라 네. 이 프로가 코인 잘 몰라요. 그렇게도 그렇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좀 예. 복잡하게 네, 알고 그렇긴 한데 이번에 루나 테라 가격을 폭락시킨 장본인이 뭔가 트리거가 된 사건이 어떤 계정에서 이 루나와 테라를 공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쵸. 아마 내다 팔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라를 갑자기 파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니까 어. 이게 무슨 균형이고 뭐고 이게 뭐야 이러다 이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공격한 그 사람이 루나와 테라를 만든 어떤 분이죠? 권도영. 권도영 대표. 권도현 대표님. 네. 그분 지갑에서 나왔다. 사실 아우, 정확히는 이제 너무- 그분 지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관리하는 지갑, 에서 관련된 나왔다는 지갑.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나온 거죠. 자칫 모르겠습니다. 자작극. 결론은 뭔지 몰라도 자작극. 자해 자작극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씩 들어보죠. 될 수도 있죠. 그 네. 얘기 그런 기사예요. 가슴 떨리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뭐 그리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네, 일단 테라 사태가 워낙 이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테라 블록체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테라에는 두 가지 코인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루나라는 코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두 개가 서로 교환이 항상 될 수 그렇죠.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예. USD는 항상 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번 사태는 이거죠. 이게 항상 1달러를 유지해야 되는 USD가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연이어서 루나 가격도 폭락했다가 테라 사태를 이제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예. 예. 이제 제가 작업을 이렇게 추적 분석한 내용은 이런 폭락 사태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게 그건 과연 무엇이냐를 예. 추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지갑 A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 지갑 A가 테라를 그날 왕창 팔았던 지갑이에요. 근데 평소에 왕- 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네. 이게 말로만 스테이블이지 스테이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한 테라 소유자가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1달러 넘어가서는 당연히 파는 거고 네. 90센트에도 팔고 80센트 난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거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가치를 유지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간단한 이미지가 하나가 보일 겁니다. 예. 이게 모든 알고리즘 설명을 다 한 장표거든요. 예. 굉장히 난해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게 구조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USD가 1달러보다 비싸졌다. 테라가 네. 비싸지면 테라가 그렇죠. 비싸죠. 테라가 이제 비싸졌다고 하면 네. 이제 테라가 비싸졌다는 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의미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겠죠. 예. 그래야 네. 1달러로 수렴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테라의 공급량을 늘립니다. 공급량을 늘리는 대가로 루나를 소각을 합니다. 네. 그럼 루나가 테라로 변신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럼 됩니다. 루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루나는 언제든지 테라로 바꿀 수 있고 루나는 1달러인데 그렇죠. 테라가 1.2달러네? 그럼 나 테라로 변신해서 1.2달러 받을래? 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기본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권도영 대표가 처음에 알고리즘 방식을 설계를 할 때 1달러 상당의 루나는 1테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해놨다는 거죠. 전제 조건으로 바꿀 수 걸어놓은 있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하실 그때도 우리 왜 권순우 기자도 한번 나왔는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하고 코인하고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같이 맞춰야 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가 1테라 있지만 사실 내가 1달러 다 갖고 있어. 테라 2개 하면 2달러 갖고 있고 다 돈 있으면 근본이제처럼 내가 달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창고를 열어봐 줄까? 달러가 있어.
야 맞습니다. 이거 그냥 차용증이라고 생각해. 이러면 제일 간단. 언제든지 바꿔줄게. 그럼 이러면 제일 되지. 간단하죠. 그러면 음. 딱 패깅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테라 루나의 독특한 점은 그거를 달러를 갖고 있는 거 대신에 루나라는 걸 하나 달처럼 따라다니는 루나를 그쵸. 만들어서 테라하고 루나는 무조건 교환이 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1테라가 1달러보다 떨어졌을 때 아까 전에 나왔듯이 떨어지면 0.95달러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거는 1달러어치의 루나하고 항상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내가 테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바꾸는 게 유리하네? 어,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테라가 0.9달러나 0.8달러로 떨어지면 미세 떨어지면 난 테라 안 해. 루나로 바꿀 거야. 루나로 바꿔주면 왜냐면 루나 1달러어치랑 무조건 바꿔주니까. 그럼 루나로 바꿔서 그럼 테라는 줄어들고 그게 루나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테라 가치는 줄어드니까 점점점 올라가고 이거 테라 사면 루나 1달러로 바꿔줘? 그 차익을 먹으면 되겠네. 그렇죠. 하고 테라를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요 1달러어치의 테라와 1달러어치의 루나는 항상 바꿔준다. 그렇죠.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겠습니다. 만들었다. 그렇죠. 그게 알고리즘 방식으로 유지되는 구조인데 네. 사실 그 앞서 얘기 드렸던 1달러 담보를 하는 USDT나 예.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은행에 1달러에 상당하는 그걸 그대로 달러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가격이 그렇게 큰 변동을 갖지 않죠. 예. 근데 떨어지면 누구라도 사니까. 그렇죠. 사서 바꿔달라면 바꿔주니까.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가능한데 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알고리즘 방식 물론 사실 구조를 좀 더 뜯어보면 이 테라의 담보물 역할을 루나가 맡고 있긴 한 모습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추가로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 이 시스템이 무너진 이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루나로 바꿔주고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USDT나 USDC 같은 경우에 특히 서클이라는 뭐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예.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러는데 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초기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기 자본을 쌓아놓고 그 자본만큼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던 거죠. 발행하니까 근본이 이제처럼 그렇죠. 창고에 있다. 그렇죠. 진짜 돈 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테라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디서 돈을 빌려올 때도 없고 가져올 때도 없고 이런 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정하는 거죠. 코인 두 개를 만들어서. 근데 그러면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갑 A라는 데서 대규모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격이 아니고 대규모 테라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테라를 싸게 사서 사서 루나랑 바꾸면 되는데 바꾸면 되는데 루나 가격도 떨어지면 맞아요. 바꾸는 의미가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바로 그러네. 그거죠. 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가격 유지돼야 이게 안정되면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상황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5월 7일부터 12일 사이였는데 예. 그때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대폭락을 폭락할 때, 하고 예.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라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예.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 USD 테라를 매수하고 루나를 발행하고 이런 예.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루나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행해야 되는 루나 양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하. 근데 근데 저기는 가격- 더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아. 이게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루나는 계속 무한 발행이 되는 거고 USD 뭐 테라 가격도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1달러 아래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네. 그 팔았던 그 지갑, 네. 대규모 테라를 팔았다서 공격했다고 하는 그 지갑이 네. 지갑 A. 네. 그러니까 권도용 그 대표가 관리하는 테라 뭐라고 하던데 이름이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지갑이었어요? 정확히 저희가 테라폼 랩스의 지갑 혹은 예. 권도용 대표의 지갑 이렇게 콕 집어서 특정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아시다시피 지갑 정보에는 실명이나 KYC 익명성이 정보가 있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특정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테라폼 랩스 혹은 LFG라고 하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그 테라의 가격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재단이 있거든요. 예. 걔네들이 사용한 지갑과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지갑의 한 덩어리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덩어리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자님 쓴 기사를 보니까 그 테라 루나 사태 폭락이 있었던 날 대규모의 테라 인출이 됐다. 그 지갑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지갑에서 1억 개가 넘는 대규모의 테라 코인이 지갑에서 빠져나가요. 네. 그건까지 맞죠? 그건 네. 뭐 빠져나갔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 날짜 자체가 5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날짜에서 테라폼 랩스 권도영 대표가 그때 발표를 하나 해요. 예. 그 전부터 사실 저희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그 테라 자체가 스테이블 해야 되지만 그게 디패깅 됐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67번 정도 반복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주 이렇게 디패깅이 됐었는데 1달러 유지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권도영 대표가 그때 트위터로 이런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의 문제로 스테이블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예. 좀 더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단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테라 블록체인 자체가 커브라는 그 디파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유동성 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코인을 다 담아두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유동성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 구조인데 이게 원래 그 테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넣고 그 다음에 USDT와 USDC 그 다음에 다이 이런 스테이블한 코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 쓰리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을 그쵸. 거기에다 넣어놨어요. 네. 예.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예. 권도영 대표가 이 쓰리풀 가지고는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구나 라는 판단이 선 거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포풀로 가겠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더 붙여서 유동성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겠다 네. 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예.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테라폼 랩스가 1억 5천만 개를 뺍니다. 왜 더 쓰리풀에서. 넣는다면서 왜 뺐어요? 일단은 유동성 풀에 있는 걸 이제 쓰리풀에 있는 걸 포풀로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 쓰리풀에 있는 걸 뺍니다. 아, 지갑이 다르니까. 네, 지갑이 예. 다르니까 예. 빼서 옮기려는 순간이었는데 네. 그 타이밍에 지갑 A가 치고 들어옵니다. 네. 이게 쓰리풀이라는 존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UST가 있고 테라가 있고 거기 USDT가 있고 DC가 있고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여기서 테라를 1억 5천만 개를 빼면서 예. 전체적인 그 수조라고 한다면 수조의 물이 물이 얕아진 내려갔겠죠. 상태였거든요. 예. 여기에 갑자기 8,500만 개라는 USD가 들어가면서 균형이 깨진 거죠. 공급이 이 풀의 공급이 그러니까 과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권도영 대표는 이 풀을 좀 더 넓은 풀로 우리가 그렇죠. 바꾸자. 그래서 잠깐 이사 가자. 이사 가기 위해서 짐을 살짝 뺐는데 그래서 테라 그 UST라는 거를 1억 5천만 개 네. 왕창 빼서 절로 넣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지갑 A가 등장해서 대규모 테라 매도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와장창 무너졌다. 그렇죠. 근데 이 테라 지갑 A는 이 뺀 1억 5천만 개가 지갑 A로 간 거예요? 그럼? 아니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지갑 A로 가지 않고 예. 그대로 테라폼 랩스에 묶여 있었어요. 1억 5천만 개는? 네, 예. 그건 존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권도영 대표가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사실 그 밸런스 깨진 걸 마찬가지로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 존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머뭇머뭇한 정황이 있는 거죠. 시간차가 발생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커브라는 유동성 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커브라는 건 4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면 특정 코인을 넣고 특정 다른 코인을 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그 유동성 풀에 있는 비율에 맞춰서 꺼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동일한 수량으로 동일한 양이 들어 있으면 뭐 A라는 스테이블 코인 넣었을 때 B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똑같은 양으로 꺼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테라폼 랩스가 1억 5천만 개를 꺼내가면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전체적인 수조가 낮아졌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8,500만 개라는 USD가 들어가니 밸런스가 깨지면서 USD 이 유동성 풀 안에서 USD 가격 그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넘쳐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1USD 가격 여기서 이제 디패깅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그래서 저희가 트리거 역할을 했던 지갑이 원래 지갑 A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유동성 그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넘쳐서 1USD가 보통은
USDT랑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교환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죠. 가치가 너무 넘쳐나고 이건 없으니까. 어. 그래서 가치가 하락해서 1 USD 가지고는 1 USDT를 구할 수가 없고 0.9 USDT 정도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예. 벌써 1달러의 가치를 상실한 거죠. 예. 테라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 테라 시스템의 디패깅이 시작된 시작점이에요. 이게. 점.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공격한 게 아니라 두 발 자전거로 돌리니까 흔들리가 있어서 그럼 세 발 네 발로 하면 좋을 거 아니냐 해서 세 발로 만들고 네 발로 만들었다. 네.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균형이 흐트러진 이 상황을 누군가 치고 들어온 건가 그렇죠. 네. 근데 알겠어요.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사 가는 과정에서 흔들렸다. 그래서 누가 치고 들어왔다. 네. 그게 지갑 A다. 그 지갑 A는 그 지갑 A의 정체가 뭔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갑 A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사실 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추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블록체인 이제 분석 기업들, 추적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분석을 계속 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지갑 A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장표에 보이면 그 지갑 AT라고 적혀놓은 앞단에 있는 지갑이 하나가 있을 텐데요. 예. 그 지갑, 요 지갑인데요. 지갑 AT네요, 그건. 네네. 요거 이제 테라 기반의 지갑이어가지고 예. T라는 티커를 약자를 이제 붙여놓은 건데 지갑 A는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이었고 지갑 A와 연결된 테라 기반의 지갑이 존재한 거죠. 이건 동일한 지갑으로 그건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분석 기관들이 여기까지밖에 관련성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갑 A를 추적해 보니까 테라 기반의 지갑 AT, A라고 하는 게 저 분홍색으로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저겁니까? 지갑 A라고 하는 것은요. 요게 지갑 A고요. 지갑 A가 하여튼 문제가 촉발된 지갑이에요. 네, 그 치고 그쵸. 들어왔다는 게 지갑 A인데. 그렇죠. 그 지갑 A에 뭔가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코인이. 그 지갑 A에는 USD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테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테라는 테라 기반에서 탄생한 애잖아요. 예. 그래서 테라 기반에 있는 코인을 지갑 A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작게 이제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데 웜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넘겨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역으로 저희가 쫓아가니까 지갑 A 테라 기반의 지갑 A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A가 말썽을 부린 지갑인데 그렇죠. 저 지갑 안에 코인을 누가 보낸 거냐 봤더니 그러니까 송금 기록을 역추적한 거군요. 그렇죠. 송문기로 역추적했더니 지갑 AT. AT라는 지갑에서 송금했더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지갑도 또 역추적했겠죠. 거기서 저희는 이제 추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갑 AT가 5월 7일 날 만들어졌어요. 네. 예. 사건이 발생한 날. 사건이 발생한 날 만들어진 지갑에서. 네. 사건이 발생한 날 생성돼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된 지갑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럼 어디서 난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코인은 어디서 그 나온 AT는 코인이에요? AT는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규모 테라가 들어갔다. 네. 그 테라는 어디서 나와서 그 지갑 안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 부분은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 예. 그건 이제 추후에 그럼 기사로 쓰셨던 그게 네. 그 권도영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에서 나왔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갑 AT를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그날 사건 당일날 그렇죠. 만들어진 지갑 AT인데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 대규모 테라가 들어갔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지갑 AT는 지갑 A로만 USD를 보냈을까? 를 찾아본 거죠. 네. 다른 데도 보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갑 AT가 보낸 모든 거래 내역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이 보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로 네. 보낸 기록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바이낸스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바이낸스의 핫월렛이라고 부르는 이제 바이낸스 지갑 속에 들어가면 사실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추적이 안 돼요.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콜드 월렛이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나를 생각하다가
이게 바이낸스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테라 기반의 그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을 거래 만약에 제가 저희 세 명이 코인을 보낸다고 하면 원래 이더리움은 각각 3개로 나눠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테라는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보냅니다. 아 보낼 때, 네, 보낼 때. 송금할 때, 네, 한 번에 송금을 해요. 대신 거래소처럼 묶어서 합승 택시처럼 묶어서 보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묶음을 오니까 구분이 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계정마다 메모를 적게 합니다. 일종의 아이디죠.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디별로 이렇게 계정이 구분이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지갑 AT에서 비롯돼서 바이낸스로 들어간 거래 내역을 모조리 전수조사를 했고 예. 그 중에서 와. 지갑 메모를 다 분리를 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일치되는 동일한 지갑 메모끼리 묶음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묶음을 만든 다음에 그 묶음을 다시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그 생각으로는 이 메모에 보낸 사람이면 예. 이 지갑과 관련 있는 사람들만 보낼 테니까 예. 결국은 그래서 이 메모를 역으로 쫓아서 올라가 보면 예. 이 돈을 보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가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으로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테라가 나온 거죠. 테라폼 테라폼 랩스라는 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추적을 해봤더니 복잡한 과정을 추정해봤더니 그럼 테라폼 랩스라는 회사는 그날 당시에 이사 간다고 3개짜리 풀을 4개짜리 풀로 간다고 네. 이사 간다고 돈이래 테라를 왕창 뺀 회사잖아요. 테라폼 랩스가 돈을 왕창 뺐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직 4개짜리 풀로 가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 1억 5천만 개를 뺀 상태가 그게 테라 그 AT 네. 지갑 그날 새로 생긴 어떤 지갑이 생겼고 그 지갑으로 잠깐 빼있던 테라가 왕창 글로 갔고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왜 그러냐면 예. 이 메모에 들어가 있는 지갑들은 그 전체적인 가정 자체가 이 메모에 들어간 지갑들은 전부 다 관련 있는 지갑이다. 예. 라가 첫째고요. 뭐와 관련 있는 지갑이에요? 이 지갑에 보낸 그 앞단에 있는 지갑들은 전부 다 하나의 뭐 관리하는 자가 동일하거나 관리하는 잔체가 있거나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다. 하여튼 한 사람이 한 거다. 한 사람이거나 한 뭐, 그룹이 한 거다. 그렇죠. 예. 어차피 지갑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에서 특정 지갑으로 보내거나 주고받을 때를 생각하면 예.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내 통장은 내가 보내야지 다른 어. 사람 못 보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갑들의 그 공통적인 메모 특정 계정으로 보냈다고 하면 예. 이 계정 주인한테 그 계정 주인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조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래를 했든 그렇게 뭐랬든. 알겠어요. 네, 그건 그런데.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에 보낸 사람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네. 예. 테라폼 랩스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어. 기타 테라와 관련된 지갑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아, 그게 알겠어요.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이제 맞게 이해했는지 되게 복잡한데 맞게 이해했는지 네. 보세요. 그럼 지금 지갑 A라는 게 있고 지갑 A는 공격한 지갑이에요. 네. 지갑 A에 돈을 코인을 보낸 건 지갑 AT예요. 그 뒤에 있는 그날 만들어진 마침 그날 만들어진 새로운 지갑이 생겼어요. 여기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낸 사람들 봤더니 이게 테라와 관련된 테라폼 랩스와 관련된 계정이더라. 네. 돈을 보낸 사람들 근데 그 돈이 그날 뺀 1억 5천만 개가 간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건 그 말이죠.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가지 않았다. 네,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가지 않았고. 네. 그럼 걔네는 무슨 근데 이 지갑에 돈이 온 게 왜 문제죠? 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루나 어디 파운데이션이든 뭐 건도형의 개인에서 어딘가에서 네. 돈이 흘러와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지갑 A로 돈이 왔고 코인이 왔고 네. 이 지갑이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지갑이 지금? 이 지갑이 저희가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석 기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테라의 폭락 사태를 유발한 지갑이거든요. 유발한 지갑이다. 이 그렇죠. 계좌에서 테라가 나와서 테라를 던졌다 매물로. 그렇죠. 근데 그 지갑에 간 테라 그 지갑은 따지고 보니까 저기 멀리서 저 왔는데 결국은 권도형 지갑에서도 왔더라. 그렇죠. 건도형 지갑과 그 테라폼스 지갑에서 왔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자작극이네요. 아니 근데 아니야. 뭐, 그게 아니라 네. 안승찬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단독범이죠. 네. 그런데 안승찬의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 이진우한테서도 돈이 갔어. 네. 그렇다고 이진우가 무슨 자작극 벌인 겁니까? 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빌린 돈 갚을 네. 수도 있고 뭐 열심히 살라고 줄 수도 있고 줬는데 네. 내가 사실은 범죄 자금으로 쓰라고 줬으면 그러면- 그거지만 네. 공범이 되죠. 갔다는 이유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자작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련이 없으면 사실 그만큼의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보내면서 네.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규모가. 너무 큰 돈이 같다. 네. 어. 순수한 마음에서 몇 천억을 이렇게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쓰도록 해. 난 누군가 그렇게 보냈을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예. 선의로 몇 천억을 가지고 선의로 이 돈 그냥 내 돈이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대로 편하게 써. 라고 안승찬이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고를 쳤는데 핵무기는 한 500억쯤 했는데 이 돈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진우가 한 600억을 줬구나. 그러니 이건 핵무기 만들라고 준 거지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뭐 이런 그렇죠. 거요. 네, 그런 그런 거에 거구나. 약간 가까운 거죠. 물론 거기서 저희가 이제 기사로 추가로 조사하고 기사 작성하는 게 방금 말씀했던 그 모든 배경에 있는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네. 어떻게 왔냐를 지금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알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 스스로 만든 시스템을 왜 붕괴시켰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디패깅이 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이 유난히 상황적으로 이게 악화가 굉장히 심하게 됐던 거고 복구가 안 됐던 거고 네.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걸 했다라고 하면 방금 처음에 저희 그 알고리즘 방식으로 이렇게 1달러 네, 이렇게 밑으로 하면서 갔을 때 예. 그러니까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를 보는 생기잖아요. 구조잖아요. 예, 예. 이 과정에서 디패깅을 만들고 다시 패깅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산한 게 9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물론 이걸 대부분 뭐 0.9달러에서 1달러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실 10% 정도 왔다 갔다 한 이건 건데 마치 대주주가 코스닥 회사의 대주주가 내가 지분 한 40% 들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 40%를 시장에다 갑자기 팔아. 하한가 몇 번 치겠지. 그럼 막 매물 쌓이겠지. 그때 사. 다시 40% 사. 그러면 비싸게 팔고 싸게 샀으니까 그 차익이 내가 그렇죠. 그 짓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야, 가능성이 근데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 이론적으로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황상 그 지갑에 간 돈은 권도영과 그 테라폼 랩스라는 회사에서 그 지갑을 갖고 그게 결국 그 돈이 흘러서 그날 사태를 일으켰다. 그건 맞는데 예를 들면 그 가정이 맞으려면 디패깅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테라가 1달러보다 왕창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야 내가 이익을 맞아요.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회복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패깅이 돼서 복구된 게 60여 차례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다 성공을 했던 항상 거죠. 복구가 됐어요. 네. 떨어졌다가 복구가 되고 떨어졌다가 복구가 지금까지는 되고 다 복구가 했는데 됐던 거죠. 근데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복구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 과정도 그럼 굳이 추측하자면 근거 없이 추측하자면 가끔씩 그 디패깅이 되는 것도 대주주가 장난쳐서 떨구고 밑에서 사서 올리고 그건 진짜 모르는 거겠다. 그랬을 수도 있다. 네,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정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타이밍과 입금 시점이 아 정말요? 맞물리는 또 정황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던 그때도 네네, 그쵸. 그 지갑에서 던진 매물이 그렇죠. 심지어는 이걸 사실 이야, 이 진짜요? 테라와 그 루나의 이런 알고리즘 방식으로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루나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루나 그래서- 가격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쵸.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집중을 해서 봤는데 예.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마지막 부분이나 이런 하단에 보면 뭐 인터체인지 원래 네이 이런 비슷한 문구로 저희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바이낸스로 다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이건 USDT가 이제 들어간 건데 네. USDT뿐만이 아니고 USD가 직접 테라가 직접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요. 루나가 직접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을 할 게 있어요. 네.
저렇게 해서 그러면 차익이 현금으로 생길 수 있습니까? 즉 예를 들면 테라를 비싸게 팔고 폭락해서 다시 싸게 받으면 네. 그 차액을 코인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현금 뭐 US 달러든 한국 돈 원화든 코인으로 가져갑니다. 코인으로 가져가죠. 네. 그럼 이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래소에 가면 됩니다. 바이낸스 같은 데 가서 하면 할 수 그렇죠. 있다는 할 수 거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했다고 가정하면 즉 코인은 많지만 나는 현금이 없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권도 형님이든 어떤 그 내부자는 네. 코인을 몇 개 발행했는지를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본인이 만든 코인 아닙니까? 본인이 만든 코인인데 네. 사실 블록체인상에 다 공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긴 하죠. 그걸 속일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2020년경에 한번 기사로 쓴 적이 있었는데 프리마이닝이라고 네. 공개 안 하고 블록체인이 돌아가기 전에 미리 1조 5천억 원 어치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코인은 1억 개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억 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권도 형님이 돈이 필요하시면 네. 그냥 그걸 이런 팔면 복잡한 거 되지 안 않나? 하고 그냥 내가 만든 코인인데 내가 좀 더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혹은 더 만들어 놨다가 그거 바이낸스로 보내서 그냥 팔면 만약에 캐시아웃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네. 사실 지금 단계까지 테라가 성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진작에 공개가 됐을 테니까 그런 모습이 그거는 결국은 공개될 수밖에 네. 없어요.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저희도 왜 추적을- 돌아다니는 게 1억 개가 넘냐 이렇게? 그쵸. 그게 전부 다 추산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걸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테라 재단이나 알겠어요. 아니면 루나 파운데이션 재단 쪽에서 나오는 게 봐야 유동성을 가지고 되는데 대규모로 장난치기는 어렵다. 그죠. 그걸 순수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사기죠.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는 그렇다면 이 권도용 씨 측에서의 이 기사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억울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연락은 취해 보셨어요? 네, 이런 기사를 보도하려고 하는데 네. 반론을 듣고 싶다. 당연히 메일로 메일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텔레그램까지 다 했어요. 그러나 트위터로도 반응은 없었다. 네. 모든 아무 정보를- 반응이 없던가요? 네. 아무 반응이 없.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한쪽의 뭐 논리이자 주장이니까 예. 반론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야 그래요? 와, 엄청난 그럴 일인데 수도 만약 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아직 보도를 충분히 다 안 하신 거 후속 보도로 나오실 것 같은데 그게 그 전에도 디패깅 됐을 때마다 그게 연관성이 있다면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정황이 만약에 굉장히 그렇다면. 많이 보이니까. 근데 그 작업을 하려면 쉽진 않아요, 사실. 그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랑 그 시점이랑 전부 다 네. 거래 내역이랑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는 그 않죠. 추적하는 작업이 네. 그러니까 자료를 전부 다 추적해서 트랜잭션 거래 내역은 전부 다 뽑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시점이랑 맞춰서 대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쉽진 않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사실 불안한 균형 그렇죠. 이에요. 균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가 흔들릴 때는 이 배는 튼튼한 이 배를 잘 잡고 버티면 된다. 네. 그럼 흔들리다 말 것이다. 이 배가 흔들릴 때는 튼튼한 이 배를 잡고 버티면 흔들리다 말 것이다. 두 개가 같이 흔들려 버렸어. 둘이 같이 흔들리면 어떡할 거야? 아, 그땐 답이 없네. 그럼 배 한 척 더 갖다 놔. 세 개로 하자. 세 개로. 이런데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더 이제 이거 이게 하다가 재밌는 게 저희 그렇죠. 이렇게 기사 쓰고 자료 조사하고 이러면서 예. 이제 권도영 대표가 과거에서부터 발언한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된 그 구상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긴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예로 하나 들면 이게 테라가 있고 루나가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루나는 담보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루나 가격을 받쳐줘야지 이제 테라 스테이블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달리 말하면 루나의 시총은 항상 테라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역할을 있는 하죠. 거죠. 예. 근데 권도영 대표는 과거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테라가 루나보다 더 큰 게 맞다. 더 커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할 거다. 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흔들리는 배보다 지지하는 배가 작아도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컨셉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예. 추가로 내린 가설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차익
그 차익 거래로 뭐 수익을 거두려는 것도 분명 존재할 텐데 네. 그거 외에도 이 테라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어느 한계점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가정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익 거래로 얻은 수익이 저희가 60여 차례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네. 물론 몇백억이 작은 건 아니지만 예. 몇백억이라는 이 게 작은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걸 할 정도의 보상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과거 디페깅 됐을 때도 저희가 찾아보면 그런 정황이 분명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최초에 이 코인을 만든 분은 네. 그 권도영. 권 CEO는 네. 본인이 만들면서 본인 목도 챙겨서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 권 CEO는 뭘로 생활했습니까? 그럼 당연히 본인 몫이 있었죠. 있겠죠? 네. 얼마나 그건- 했는지 모르죠. 그거 그럼 그냥 그거는 바이낸스에 갖다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든 거니까. 맞습니다. 아마 팔고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지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스트레스 그래. 테스트면 얘기하면 되죠. 아, 그 얘기하면 얘기하면 테스트가 안 안 되죠. 되나? 그렇지. 아, 얘기하면 안 그렇지. 되죠. 얘기하면 권대영 대표가 테스트가 안 갖고 되니까. 있는 루나나 UST 양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사실 상상 이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니, 스트레스 그러면- 테스트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로도 가능하죠. 내 만약에 시스템이 잘 그 작동하는지. 테스트였다면 지금 이 문제가 됐을 때 미안하다. 사실 테스트였다고 설명을 했었어야지. 근데 어쨌든 테스트였다고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테스트였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을 때 미리 발언할 수는 없었겠으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테스트의 일부였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원자력 발전소 무슨 그 사고 대비 훈련하다가 진짜 원자력 발전소를 깨버렸으면 훌륭하다 그랬다 미안하다. 그거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깨졌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근데 일부러 깼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서 깨졌다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깼다고 하면 훈련이었든 거였든 간에. 그래서 이게 지갑 A가 이슈가 많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예. 지갑 A의 정체를 두고 예.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월가의 시타델이나 이런 투자사가 일부러 이 블록체인 공격한 거다. 아하. 특정 시점 맞춰서 공격한 거다. 그 정도 되는 곳이어야지만 그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네. 이 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팬맨이나 이런 인플루언서, 그 테라 관련된 인플루언서도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간 자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섭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막 하게 두면 어떻게 해요? 네. 옥석이 구별되고 옥석을 그러게. 가릴 수 있냐고요. 그러게요. 진짜 큰일이네 이거. 이거를 막 상장시키고 은행이랑 연결해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네. 네, 박근무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